뉴욕 증시 5분 브리핑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한학 종목들은 한 6대4 정도 비율로 상승률들 의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빅테크 업종들이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추가 금리 인상의 예고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시장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최근 좀 조정이 나왔었던 이런 브로드컴, 오라클,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론에 대한 상승 흐름이 좀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CPI가 좀 왜곡이 되었다 시장이. 그러면서 막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그런 월가의 몇몇 전문가들의 이런 강력한 좀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 윌리엄스 연준 총재가 이거 기술적인 문제로 왜곡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약간 두둔하는 또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CPI는 넘어갔고, 결국 지나간 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쟁은 넘어갔고, 우리 새로운 지표를 확인해 보자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CPI에 대한 저런 왜곡 이슈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1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지만은 3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45%로 살짝 우위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3월에 인하하더라도 4월에는 인하할 거야 라는 가능성이 좀 높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금리 인하 안 해도 결국 파월이 물러나게 되는 이제 5월을 기준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최소 내년에 1회에서 2회 정도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갇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저금리를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가진 연준 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소 2회, 최대 2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유동성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올랐어요. 그럼 끝이지 뭐. 유동성에 가장 취약한 비트코인 올랐다는 자체부터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기대가 조금 더 유효하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S&P 종목들이 중요한데, 자, 오라클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크게 올랐으면서 나머지 반도체 이 소부장 관련 테마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최근에 H200에 대한 반도체 미국에 수출해도 우리가 수입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 배짱 부렸죠. 중국은 H200 반도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미 기업들의 이런 내년에 이런 기업 전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에 H200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를 우회 수입하고 정말 저기 법인 같은 거 중동 국가에다가 막 만들고, 동남아에다가 막 법인 그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맨날 그걸로 우회 수입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여기에다가 뭐 합니까? 우리 그러면은 이거 수출 통로 어떻게 될 건지 자체적으로 칩에다가 이거 수출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칩 넣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중국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배짱 장사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합의가 됐겠죠 사실 중국 쪽이랑. 그래서 H200에 대한 수출 검토가 또 착수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크게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무려 4%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틱톡 관련해가지고 이제 틱톡의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죠. 특히 트럼프 측근 이제 경영진에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었고, 특히 오라클은 연내에 1년 상승분을 다 반납했어요. 1년 실적 보시면은 다 반납했기 때문에 이제 1년 상승분에 대한 이런 고평가는 이제 끝났고,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끌어올라가면 된다. 투자자들이 좀 저평가를 과대납폭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을 포함해가지고 마이크론, 엔비디아 그 외에 이런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이런 투자 전망은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가 지금 거의 2배, 2배 이상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내년에 골드만삭스도 그랬잖아요. 내년까지도 이런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내년까지도 수요 계속 쇼티지 날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SKS, 삼성전자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월요일날 2개 저는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제가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피지컬 죄송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뭐 AI 거품론에 대해서 기업들이 과잉 투자가 문제지 인공지능의 시대는 누구나 올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거를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로 확인했어. 지금 못 사면 안 돼. 그 대신에 여기다 치킨 게임에 들어가겠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곡괭이와 부츠와 청바지를 파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 왜? 어떤 산업을 하든 우주를 하든 피지컬 AI를 하든 뭐 NMM을 하든 다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치킨 게임에 가장 큰 수혜를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쫄지 마세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들어가신 분들, 네, 쫄지 마세요. 네, 더 사고 싶어.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이제 머스크 보상안이 다시 한번 좀 이제 제시가 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 머스크한테 이런 이 지분이라든가 보상안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혹시라도 떠나면 어떠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창업 그 CEO가 바뀌면서 한번 크게 충격이 나왔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재벌 경영이긴 하지만은 CEO들이 주는 그런 중압감, 무게감이 있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얘들은 전부 다 CEO들이 키운 기업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AMD도 그렇고 갑자기 여기서 막 CEO 바뀐다 그러면은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일론 머스크가 하나부터 열까지 뭐 온몸 비틀기로 이끌어낸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떠나면 어떡할까? 그냥 잡고 싶어 한다는 말이야, 주주들은. 근데 계속 그런 것들은 법원이라든가 언론에서 때려버리니까 계속 부담이 됐던 건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주들이 좋아하는 거다. 예, 주주들한테도 이거 투표권 하면은 다 찬성할 거예요. 테슬라를 이렇게 신고가로 키운 게 일론 머스크인데 왜 일론 머스크한테 적절한 보상 안 해주냐? 네, 일론 머스크 지금 테슬라 주가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용쌤이 테슬라를 한 5년째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뭐 장기 투자자들이니까, 네,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부담이 없어. 목표가가 최소 그냥 481달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0달러 보고 있어요. 이건 저도 그렇고. 테슬라 보유하시는 분들은 진짜 옵티머스가 여러분들 주방에 나올 때까지는 그냥 쭉 가져가셔야 된다.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이번에 스페이스X를 분할 상장한다긴 하지만은 뭐예요? 분할 상장을 안 해. 뉴럴링크 뭐 지금 잘 안 되고 있기만 하지만은 뭐 보링 터널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스타링크도 그렇고 다 지금 이 모든 이 주가의 그런 호재들이 테슬라에 녹아 내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정말 우리나라였으면 벌써 테슬라 한 10개로 쪼개졌을 거예요. 테슬라 스타링크, 테슬라 보링 터널, 테슬라 뉴럴링크, 테슬라 이제 지주사 하나 또 상장하겠죠. 네, 테슬라 홀딩스, 테슬라 홀딩스 상장하고, 스페이스 X도 이제 진작에 상장했겠죠. 네, 스페이스 상장하고, 뭐, 별의별 것은 뭐, 기가팩토리도 상장했을 거고, 테슬라. 옵티머스 상장했겠죠. 테슬라 로보틱스. 그러면서, 이거 주가가 뭐 얼마나 쪼개졌겠습니까? 근데, 분할 상장 안 하잖아. 네, 그래서, 의심하지 말자. 미국은 의심하지 말고, 아무리 흔들어대더라도 미국으로 투자하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도 항공주로 진짜 많이 먹었죠, 여러분들. 많이 먹었는데 항공 관련해가지고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로켓neb이 또다시 미국 우주국, 왜냐면 로켓neb 보유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네, 그래서 8억 1600만 달러 규모의 위성 계약도 수주하게 되었고, 스페이스X 상장 이슈, 미국 행정부의 이런 지원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도 미쳤습니다, 진짜. 미치게 되면서 어제 우주항공 관련주 상승률 보세요, 여러분들. 스페이스 보면 15%, 로켓neb 17%. 네, 에코스타는 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네, 플래닛랩스 우리 9%. 우리 레드아이드 우리 가격 잘 가지고 있죠. 네, 13%. 정말 미친듯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우주항공 피지컬 A가 지금 남아있는 30% 성장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조업 기준으로는. 그래서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 힘 주셔야 된다. 엉덩이 붙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외에 대체 자산으로는 뭐 크게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오늘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금은이 많이 올랐던 게 이게 정말 뭐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는 것도 있지만은 비트코인에 이런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이쪽으로 원자재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런 것들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원자재가 조정 나옵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 없어요 최근에. 일단 우리가 그리고 뭐 좋았던 뉴스들이 꽤나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몇 주 뒤에 발표할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누구가 되든, 지금 케빈 하스이 유력하긴 하지만은 하센, 워시, 월러가 누가 되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가진 연준 의장이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이 지금 이게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종전 가능성이. 그럼 결국에는 할 거야. 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너무 오래됐어. 이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쟁을 종료하고 싶어하는 국가는 누구다? 우크라이나 종전하고 싶어해. 러시아 종전하고 싶어해. 미국 종전하고 싶어해. 근데 종전을 막는 기업들이 누굽니까? 유럽연합이랑 중국이에요, 여러분들. 에? 중국은 전쟁 계속 해야 되는, 전쟁 끊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중국이랑 러시아는 굉장히 서로가 견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랑 유럽연합이랑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유럽연합도 뭡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계속 붙어가지고 서로 전력 갈기면은 좋아해. 유럽의 이런 완충 지역이 우크라이나잖아요. 전쟁 종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계속 전쟁하면서 러시아의 이런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힘드니까 계속 러시아한테 싸게 가스 공급받고 러시아 시장 공략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자기들 이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초등학생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유치원생들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각자의 이득에 계속적으로 굴러가는 세상인데, 지금 전쟁을 종료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저는 종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1.45% 올라갔습니다. 산타가 다시 한번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우리 2주 동안 너무 변동수 많았잖아요. 사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우주로 좀 피지컬이 아니라 우주로 버티긴 했는데, 진짜 일정 스트레스가 좀 많긴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던 분들, 변동수 높아졌던 분들, 진짜 다시 봐도 이거 레전드긴 해. 진짜 이슈가 너무 많았는데 잘 버티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연말 동안에 물론 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주주 양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뭐 클로징북 이제 데이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들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던 빅테크 종목들의 반등과,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인공지능 랠리, 피지컬 AI 랠리, 우주항공 랠리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지 절대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말 푹 쉬시고, 주말에 좀 다른 거 보지 마. 그냥 아예 푹 쉬시고 월요일날 또 잘 달려야 되니까 할 수 있게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